혼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나 혼자 부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잘러 장PM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병준님 머리가 예쁩니다. 예, 제가 오늘 미용실 선생님을 바꿔가지고 좀 더 단정한 스타일로 바꿔봤습니다. 예, 역시 스타일리스트 하나 바꾸는 게 예, 그 모든 일에 그 전문가를 참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좀 마음에 맞는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안 보시겠지만 루이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멋집니다, 멋집니다. 시현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저 이번 주도 되게 재밌게 잘 보냈고 네. 지금 이제 근황 토크인 겸 잠깐 홍보를 잠깐 하자면 좋습니다. 네, 제가 생산성이라는 그걸 높이기 위한 클럽을 지금 두 기수를 운영을 했는데 세 번째 기수에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얘기했었던 그런 코호트 기반의 그런 강의를 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4월 14일부터 모닝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코호트의 그 주제는 나만의 회고 시스템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걸 진행하게 된 이유는 제가 회고를 진짜 못해요. 회고를 못한다는 거는 반성도 못하고 약간 뭔가 개발의 개선 가능성이 되게 낮다는 거를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저한테 맞는 툴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한 100일 정도 제가 직접 해보면서 뭔가 조금씩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 전부 다 좀 프로그램으로 많이 넣어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일기라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기이기 때문에 콘텐츠가 엄청 좋을 거라는 기대는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뭔가 저 같은 P형 인간 뭔가 극단적으로 잘 될 거라고 뭔가 좀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뭔가 모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디지털 기업가 입장에서 빠른 실행도 중요하지만 회고를 통한 방향 조정, 미세 조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회고에 익숙지 않았던 분들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이 올라간 날짜가 4월 10일 정도가 되는데 맞아요. 그날도 모집을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날 13일까지 모집을 하고요. 네, 14일 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저도 같이 들어가서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님은 뭐 한 주 어떠셨어요? 네, 한 주 저는 사실 너무 바쁘게 지냈고 솔로플래너 4기라는 것을 좀 모집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느라 좀 많이 시간을 더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또 스터디도 들어갔는데 VC 스프린트라고 해서 이오에서 주최하는 어떤 VC 꿈나무들을 위한 그런 스터디 모임이 있는데 그거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솔로플래너 내부에 있는 그 멤버가 퍼널 해킹 클럽이라는 것도 여셨는데 뭐냐면 세상에 많은 서비스들에 있는 퍼널들을 하나씩 다 훑어보면서 이것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것도 좀 들어갔습니다. 너무 재밌겠네요. 네. 그게 되게 퀄리티가 엄청 좋더라고요. 하시는 분이 업스테이지라는 곳을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너무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분이 하시는데 너무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공부로 가득 찼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르고 이렇게 세상의 변화가 워낙 빠르니까 큰 회사에서 HR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이런 1인 기업들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것 같아요. 우리 또 1인 기업으로 일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역량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없는데 서로의 어떤 이런 상품을 구매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저도 발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내 발전을 게을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병준님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 미용실 말고는? 네, 제가 이제 맥을 쓰다가요. 윈도우 PC를 이제 새로 전환을 했습니다. 요거. 네. 윈도우 갤럭시북 프로 4 200만 원 주고 구입했고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갤럭시 쓰는 남자였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삼성의 생태계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애국자답습니다. 뭔가. 예. 병준님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애국자십니다. 예. 네, 엄청. 애국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점점 이제 AI 생태계를 쓰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좀 더 관심이 가지게 돼가지고 이렇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컴퓨터적인 생태계의 다양성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기쁘고요. 보통 사람들 윈도우 쓰는 보통의 직장인들을 위한 컨텐츠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차를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목차 어떤 것입니까? 오늘 제가 발제를 하고요. 네. 제가 또 이런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기술 관련된 내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AI 혁명이 슈퍼 개인에게 주는 커다란 기회라고 하는 주제를 준비를 했고요. 먼저 오늘의 목차를 설명드리면 비즈니스 세계에서 왜 이런 기술, 메가 트렌드 기술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야 되는지 가스라이팅 시간 한 5분 정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리암 오틀리와 오늘 주제는 저번에는 AI 전자책 컨텐츠 발행을 했다면 오늘은 AI 자동화 에이전시, AI 오토메이션 에이전시 줄여서 AAA, 트리플 A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한국에 비슷하게 하고 계시는 다른 AA 사례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한국 얼리어답터들이 어떻게 AI를 활용하고 있는지도 뒤쪽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역시 AI의 선구자다우십니다. 또 AI 강의도 많이 하시고 요즘. 예, 확실히. 선구자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AI를 잘 쓸 수 있을지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구자. 그걸 우린 선구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오니어라고 예, 부르고 아무튼 있습니다. 네. AI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좀 AI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사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엄청 그 수준 높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3프로 TV에서 불러주시지도 않았지만 3프로 TV에 나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AI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깊이도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어릴 때부터 기술에 대한 관심은 좀 많았던 편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미시적인 기술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컴퓨터 조립하고 컴퓨터 고치고 프로그래밍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 이 기술이라는 게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 이 거시적인 세상의 변화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한 문돌이인 것도 그런 거시적인 세상의 변화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커리어를 IT 분야에서 시작하기도 했고, 제가 2010년대 벤처붐을 경험했던 커리어이기도 하고, 지금 또 테크 유튜버로 살고 있어가지고,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뭐니 해도 2020년대에 가장 핫한 기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내 일과 비즈니스에 적용할지 고민해야 되는 기술은 AI라고 생각해서 AI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이게 태동하는 분야다 보니까 거품이 많이 끼어 있고 사기꾼스러운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이 분야에. 저도 원어브 사기꾼이 아닌지 항상 스스로에게 반문하면서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발제했던 조 파플러스 AI 전자책 만들었던 친구도 약간 그런 경계에 있는 사람이긴 하고요. 오늘 소개할 리암 오틀리도 그 경계에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생각 안 하기도 하고 여기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저 역시 또 컨텐츠적으로나 비즈니스 전개하는 전략적으로나 많이 참고하고 있어서 오늘 주제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밑밥을 깔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리암 오틀리를 좋아하고 되게 이 사람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잘해요. 사실은 그냥 이 사람의 개발적인 지식이나 그런 스마트함이 또 있지만 그것보다 저는 유튜버로서 이 딜리버리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도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로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군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딱 거군요. 보면 되게 병준님도 그런 재능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네. 될 게 아닌데.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점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이제 병주님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변화, 이 기술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밑밥을 또 잘 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때 항상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네. IT 업계의 메가 트렌드 14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 스테이 튠 해주시고요. 네. 뭐냐면요. 이 IT 기술 발전이 되면서 14년 주기로 새로운 메가 트렌드가 나오고 있는 게 약간 재밌는 점입니다. IT 업계에서 세상을 뒤흔들 만한 메이저한 기술들이 14년 주기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1981년에 IBM 출시, 그래서 이제 직장과 비즈니스 세계에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게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등장하고 엑셀이랑 워드 프로세서가 나왔던 게 1981년이고요. 14년 뒤인 1995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나오게 되고 이걸 기반으로 한 온라인 비즈니스 이커머스들이 1995년에 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벤처붐도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하게 됐던 거고요. 그 시기를 지나서 2008년에 대망의 이게 아이폰은 2007년에 나왔는데 앱스토어가 2008년에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비즈니스 생태계가 열린 게 2008년이고요. 한국에서도 카카오톡, 애니팡 같은 것들이 당시에 아주 혁명적인 변화로 들어왔죠. 네. 이때 대학생 때여가지고 제가 마침 2008년 때 군대를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2009년에 군대에 들어갔군 정확하게는 아무튼 2008년 때만 있을 때만 해도 제가 체감하지 못했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싹 바뀌어 있더라고요. 세상이 모바일 세상으로.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운 경험이었고요. 그때 엄청나게 또 새로운 지금의 그 부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트렌드는 2022년 AI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챗GPT가 2022년 12월에 등장을 하게 돼서 모든 것이 개인화되고 최적화되고 자동화되는 새로운 변화의 변화에 놓여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AI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그 대중화되고 AI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가 현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함의는 결국은 개인 단위의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이고 개인의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이나 조직에서 해야 됐던 일들을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업 수준의 큰 부를 창출하는 1인 기업가들이 나오게 된다. 요런 변곡점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제가 AI에 얘기하다가 1인 기업 얘기하는 것이 AI의 발전이 결국 비즈니스에 어떤 변화가 올 거냐 그것이 결국 솔로프리너에 귀결되는 것이 뭐 이런 기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인 기업 얘기가요. 아직은 좀 찻잔 속의 태풍처럼 느껴질 수 있고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이 AI라고 하는 기술 트렌드가 점점 대중화되고 이 비즈니스 세계를 뒤흔들수록 더 많은 1인 기업이 등장할 거고 1인 기업에서 예전 스타트업 창업 유니콘 기업 수준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나올 거고 이런 사람들도 2008년에 막 스타트업들이 쏟아지고 벤처 붐이 일었던 것처럼 1인 기업 붐이 2020년대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그걸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샘 알트먼이 기술 컨퍼런스 큰데 나와가지고 얘기한 사실이 나는 친구들이랑 베팅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원펄슨 유니콘이 언제 나올지 우리는 시기를 지금 베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펄슨 유니콘이라는 것은 1인 유니콘 기업을 얘기하는데 매출 1조를 그렇죠. 달성한 매출 1조를 달성한 매출이 아니고 기업 가치죠. 기업 가치 기업 가치. 네. 그렇죠. 네. 네. 기업 가치 1조를 달성한 한 사람의 기업이 언제 탄생할 것인가. 뭐 샘 알트먼은 3년 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친구들은 뭐 더 빠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소개하고 있는 그 나온부의 주인공들도 뭐 네. 1조 기업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웬만한 기업들이 낼 만큼의 매출을 내고 혼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메가 트렌드가 될 거다. 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분들도 생산성의 문제가 아직 계속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생산성이 더 향상이 되신다고 하면은 확실히 더 유니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제가 올해 초에 봤던 기사 중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네. 비욘세가 1년 매출이 조 단위더라고요. 그분이야말로 이제 1인 유니콘에 가장 근접한 당연히 스텝이 굉장히 많겠지만 네.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가 이제 점점 더 도래하고 있겠죠. 비욘세면 브랜드. 엔터테이너들의 한정되었던 것들이 이제 아마 이런 전문가들로도 확장이 될 거라고 좀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1인 기업가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계속 맞습니다. 동기부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선구자십니다. 진짜. 네, 오늘 주인공을 또 소개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AI를 가지고 어떻게 그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컨텐츠를 만드는 조 파플러스를 소개시켜 드렸다면 오늘은 이 AI 자동화에 가장 주목할 만한 크리에이터 리암 오틀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몇 살이게요? 30대? 이분 23살의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우리 그 예. 뭐 했나 싶죠? 예. 대학교 중퇴했대요. 지금 나는 이 온라인 비즈니스 AI 세계에 빠져드는 게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대학교도 네. 중퇴한 친구고요. 네, 지금 네. 노마드로 살고 있어서 두바이에 지금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 동네 사네요. 예, 부자 동네 살고 네. 있고요. 유튜브요. 지금 20만 구독자거든요. 리암 오틀리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유튜브 채널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유튜브 개설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2023년 1월에 1년보다 더 됐군요. 2023년 네. 1월에 개설했는데 네. 이런 성장을 만들어냈고요. 놀랍게도 리암의 모든 에이전시 비즈니스, 커뮤니티 코칭, 강의 비즈니스 모두 202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빠른 성장을 했죠. AI 자동화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는 크리에이터가 바로 이 남자 리암 오틀리입니다. 저는 뭐 유튜브 한 지 이제 4년 됐는데 아직 7만? 그것도 이제 엄청난 성취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달란트보다 더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 1년 만에 20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요. 이 친구의 그 메인 비즈니스는 AI 자동화 대행사
대행 비즈니스거든요.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모닝모닝 클럽이랑 좀 통하는데 모닝사이드 AI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친구가 살던 그 뉴질랜드 동네 이름이래요. 아. 예, 아무튼 약간 좀 후진데 별론 것 같은데 모닝사이드 AI라고 하는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월 2억 정도의 매출을 현 시점에선 달성하고 있다고 야. 합니다. 네. 16만 불? 예, 달성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유료 커뮤니티에서 이제 강의 코칭을 같이 이제 포괄해서 하나의 그 커뮤니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AAA Accelerator, AI Automation Agency.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하게 AI 자동화 대행사를 만들고 싶은 그런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인 AAA Accelerator가 하고 하는 커뮤니티고요. 네. 35,000명의 무료 커뮤니티가 있고 2,000명의 유료 커뮤니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대충 월 200불 정도 membership이거든요. 연간으로 하면 1,000불 정도 되는 멤버십인데 계산했을 때 2,000명의 커뮤니티 멤버로 계산했을 때 월에 한 2.5억에서 한 5억 정도 매출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로도 대행사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고요. 대행사 커뮤니티 강의 비즈니스 한다면 마지막으로는 제품 비즈니스도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티브 허브라고 하는 제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이건 그 어떤 거냐면요. 뒤쪽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 챗봇을 만들고 그걸 이제 내 웹사이트 혹은 내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미국에서는 왓츠앱 같은 계정을 쓰니까 네. 거기에다가 연동할 수 있는 커스텀 챗봇 빌드입니다. 요거는 이제 베타 테스트 웨이트리스트를 받아가지고 테스트하고 있고요. 저는 다행히 원래부터 알고 있었고 관심 있어가지고 베타 테스트로 들어가가지고 써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아직 가격은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안 나지만 향후에는 여기서도 이제 사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로 수익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이제 개인 웹사이트에서 개인 코칭을 시간당 1,000불, 1,200만 원 정도로 120만 원 정도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AAA 엑셀러레이터의 통합에서 이제 개인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리자면 휴먼이 나오는 건 시간당 1,000불, 100만 원, 120만 원 정도인데 네. 이 유료 AAA 엑셀러레이터 커뮤니티에 들어가신 분들은 AI 리암이라고 하는 자기의 컨텐츠를 학습시키는 챗봇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컨텐츠로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랑 휴먼으로 만나지 말고 내 챗봇이랑 얘기해라. AI 리암이랑 얘기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행사, 커뮤니티 강의, 제품 이렇게 사업을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월 5억에서 6억 정도 매출을 내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물론 에이전시에는 직원들이 있고 커뮤니티에도 돈 받고 고용된 코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수익은 이거보단 적겠지만 어쨌든 월 1억, 2억 정도의 수익만 되더라도 엄청난 거죠. 개인 입장에서는. 네. 이런 어떤 비즈니스를 1년 만에 일군 사람이 바로 이 남자 리암 오틀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내가 이거 하는 사람 같이 비슷하게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스케일업을 바로바로 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있었다는데 이미 꽤 인텔리전트한 사람인 것 같고 정말 말투부터 좀 다릅니다. 말투가 자신감이 굉장히 넘쳐 있고 말도 그래요? 빠르거든요. 빠른데 그래요? 발음도 꽤 괜찮고 좋아요. 오, 그래서 그래요? 그렇구나. 네, 매우 인텔리전트가 말투에서 느껴지는 것도 있고 이 사람 네. 제가 첨언을 조금만 하고 싶은데 네, 너무 좋죠. 이분이 콘텐츠가 전형적으로 이제 I did it 메시지를 하거든요. 내가 했던 거 다 풀게 이런 메시지인데 이게 AI 관련된 그런 정보들은 사실은 접근하는데 조금 장벽이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거 했다는 거를 엄청 많이 다 알려줘요. 근데 이걸 본다고 해서 따라할 수가 없거든요. 웬만하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이 정도라는 것을 그 콘텐츠 분량과 양과 약간 퀄리티로 약간 입증을 하고 커뮤니티로 오면 조금 더 뭔가 알려주겠다. 약간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건데 너무 좋아요,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 빌딩인 퍼블릭 같이 해서 인디에커스닷컴이나 이런데 혹은 우리나라 디스콰이어 같은데 올리시는 여러 창업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나 이거 잘했고 나 이거 했고 성과를 냈어라고 자랑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더 한다라는 내용인가요? 네, 이 사람 아예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방법이요? 저랑 전략이 비슷해요. 저도 사실 이 사람의 그 퀄리티 질이나 양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하지만 저도 해보고 다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근데 그걸 아주 천천히 다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압축해서 보여달라 보니까 모든 과정을 설명하긴 하지만 잘 따라하긴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그분들이 커뮤니티 제가 운영하는 노코드 커뮤니티로 오시거나 아니면은 제 유료 강의를 구매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는 식의 어떤 패턴을 얘도 이제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 일단은 다 알려준다. 요게 이제 유튜브에 너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느 정도 재밌다. AI나 노코드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네. 리암 오틀리 영상만 보더라도 저는 한 90% 이상 따라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 리암 오틀리가 레퍼런스라서 그런지 병주님 콘텐츠도 사실 저는 한국에서 제일 좋다고 진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요. 주변에 많이 알리고 있고 네. 저 되게 최근에 되게 놀랐던 게 이건 너무 잡담인데 제 지인이 그 일자루 장PM 채널에 그 유료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분은 전혀 그쪽에 관심이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까지 구매를 할 정도라면 진짜 그 구매 고려군에 아주 최상위에 있지 않나. 네. 병주님의 그런 콘텐츠가. 아이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자신감 떨어졌는데 또 이렇게 또 치열업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전문적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알려준다고 해서 또 금방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런 계기가 필요하기도 해가지고 유튜브에서는 그럼 뭐 모든 걸 최대한 알려주는 전략이 저는 되게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 백종원 선생님 예시를 드는데 아 이렇게까지 퍼주셔도 돼요. 이거 남아요? 이런 느낌이 나야지 장사 잘하는 집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지식 비즈니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꽁꽁 숨겨놔봐야 좋을 거 없고 그리고 공개를 하고 보게 되면 공유를 하면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어떤 뭔가를 한 사람이 회고글을 막 올려요. 그러면은 그것도 정말 볼 수밖에 없거든요. 또 맞아요. 클럽장이나 혹은 뭐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뭐 이제 한마디로 뭐라 해야 될까요? 소회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 사실 진짜 볼 수밖에 없는 콘텐츠가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또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그런 기술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다루는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좀 이런 전략이 유효한 것 같고요. 네. 이 리암 오틀리가 나름 이 AI 자동화 분야에서는 지금 제일 치고 나가고 있는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사실 비슷하게 따라 해가지고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저도 사실 컨텐츠 할 때 많이 참고하기도 하고요. 근데 네. 그 전략이 되게 유효하거든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그걸 적절히 조금 변형해가지고 한국화하는 거 되게 네.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까 요런 그 AI나 노코드 기술을 가지고 크리에이터 비즈니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되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처음 하셨다면 한번 정말 살펴보시고 따라해 보시는 거 재미있거든요. 제가 뒤쪽에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병주님 이어서 네 리암 오틀리의 사업의 여정 같이 또 얘기 나눠주시죠. 뭐 이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발전시켰는지 이 과정을 그 스토리로 여정으로 풀어보면서 어떤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이 남자의 AI 자동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실 것 같고 여기서 이제 AI 자동화가 관심 분야가 아니시더라도 어떻게 1인 기업가가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을 수익화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제가 한번 천천히 설명드려 볼게요. 이 친구는 요즘 그 유행하는 그 유튜브 댓글 스타일로 똑똑한 청년입니다. 그 되게 열정 있는 사업가 청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교를 다니다 자퇴하고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그 온라인 기업가인데요. 원래 이런 자기 사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 대학교 다닐 때는 머리 길어졌네요. 머리 긴 남자였는데요. 장발 남자였는데 이커머스나 아마존 드롭시핑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돈 벌려고 시도를 했겠죠. 근데 이제 자기 브랜드나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뭐 대부분 경험하셨겠지만 큰 돈을 못 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에이전시에 들어가서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면서 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온라인 마케팅이나 에이전시 비즈니스에 조금 눈을 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2020년대 초반에 이제 노코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코딩도 좀 배웠다고 해요. 근데 정규 컴퓨터 공학 과정을 거치진 않았고 전공도 이쪽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드 다루는 수준이 저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약간 코드를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워낙 이런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마치 진짜 뭐 영어 이런 거 배우듯이 제대로 배우려고는 하고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입문해서 쓸 수 있는 정도로까지 하는 거는 되게 많이 쉬워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온라인 디지털 비즈니스 시장에서 이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또 필수적인 소양이고 알았을 때 되게 강력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창업 생각 없으시더라도 요즘 시기에는 노코드나 코드는 좀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챗GPT가 코드를 짜주긴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코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챗GPT와 대화하는 데도 분명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정도는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조금 해보시는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딩을 살짝 배운 상태에서 노코드를 또 배우면은 그게 또 되게 강력해지거든요. 노코드는 코딩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고 다양한 걸 할 수 있지만 저는 네. 코딩과 노코드 좀 같이 배워보시고 거기에 챗GPT를 얹었을 때 되게 온라인 비즈니스에 되게 파워풀한 어떤 거를 경험하실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친구도 그렇게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꼭 배우는 거는 진짜 필수 소양인 거 추천드립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워낙 이렇게 기술 발전이 빠르니까 되게 이렇게 젊은 23살짜리가 어쨌든 전 세계적인 전문가, AI 자동화 분야에서 네.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저는 되게 좀 놀랍지 않나요? 되게 그렇죠. 세상이 변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같이 이렇게 도제식으로 배워가지고 이렇게 육성됐던 전문가들에서 새롭게 생기는 분야에 빠르게 패스트 러너로서 배워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는 거 이런 거 되게 세상이 참 변했구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이 리암이 똑똑한 것도 있는 게 그냥 그 대학교를 다니다 자퇴하고 의미가 없다라는 이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온라인 사업에 바로 뛰어들고 이런 사업을 바로바로 시도해서 바로바로 강의로 런칭하고 했다는 그 자질 자체가 다 굉장히 대단하고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흐름이 좀 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네, 합니다. 맞습니다. 10대들도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을 또 보면서 대학교를 꼭 가야 돼서 내가 이 사업을 이 생활을 유지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될 것 같고 이런 사례들이 좀 앞으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교육이나 아니면 그 직무 역량 교육, HR적인 측면 이런 거에서 되게 다 막 큰 화두를 던져주는 한 명의 크리에이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도 좀 약간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이게 돈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뭐 대학 나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대학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엔 이런 과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AI가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전 대체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전 10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개인이 생산 수단을 이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그 예시로는 이런 거죠. 공장을 소유하지 않아도 이제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기술 같은 것들, 지식 같은 것들은 정말 공공재로 널려 있으니까 이걸 빠르게 써가지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내 컨텐츠를 딜리버리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네. 전 이 시기가 6년 길면 10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꼭 하셔야 되고 그렇지는 이제 초기 이제 저희 나온부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그 흐름에 매우 빠르게 탑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물론 근데 뭐 대학 교육이나 아니면 기존의 뭐 초중고 교육 커뮤니티가 무의미하다 이런 저희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역할이 아니다. 맞아요. 역할이 이런 달라요, 거, 예, 그렇죠. 네. 역할이 다르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새로 이머징되는 분야에서 이렇게 나오는 흐름도 있다. 이게 또 기존의 어떤 교육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포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져준다. 요 정도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너무 무정부주의자처럼 보일까봐 그건 아니다. 맞아, 돈이 다는 아니에요, 진짜. 예, 전 돈이 돈이 이렇게 다가 아니죠. 네. 절대로. 예. 경시되거나 네. 아니면 뭐 신격화 시키거나 그것 둘 다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돈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흐름을 잘 읽고 이제 판단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리암 오틀리는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는지 병주님 같이 또 진행해 주시면 그래서 뭐 그런 노코드와 코딩과 AI라는 최신 기술에 관심 있는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청년, 23살 청년은 2023년에 유튜브를 개설하는데요. AI 가지고 AI 가지고 유튜브 만든다고 할 때 뭐부터 할 것 같으세요, 두 분은? AI 분야 나 좀 관심 있어가지고 유튜브 해봐야겠다. 그럼 뭐 무슨 컨텐츠 할 것 같아요? GPT로 네. 뭐 제목 만들기 이런 거. 아, 그쵸, 그쵸. 블로그 생성하기. 좋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친구도 그 AI 튜토리얼 비디오 어떻게 챗GPT 잘 쓰는지 이런 비디오도 만들었고요. 당연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AI로 돈 벌기 이런 것들 했습니다. 네, 굉장히 뭐 네. 유행하고 있죠, 유튜브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뭐 AI 이미지 만들고 뭐 AI 글쓰기 하고 이런 거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가 안 되는 그 원오브 AI 크리에이터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래도 조금 더 그 자기의 어떤 그 코딩적인 관심, 테키한 거에 대한 관심을 적용해가지고 랭체인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AI 기반의 서비스를 만든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하거나 조금 더 코딩과 접목하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컨텐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챗GPT와 돈 벌기를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유튜브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더 그런 개발적인 내용,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기 시작을 했대요. 이거 네. 어떻게 구현을 하냐? 네. 그래서 처음에는 구독자가 되게 적을 때 몇천 명 수준일 때도 요런 컨설팅 콜을 이렇게 예약할 수 있는 요 캘린들리, 한국에선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비슷한 서비스가 있죠. 내 시간을 유료로 판매할 수 있는 요 컨설팅 콜을 가지고 수익화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그 전문 크리에이터들은 일단은 뭐 광고 수독으로 돈 안 벌리고 뭐 후원 같은 것도 받아도 너무 구독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아주 니즈가 강한 분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컨설팅 콜을 가지고 초기에 구독자가 적을 때 수익화했다는 게 네. 요 전략 괜찮은 전략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사실 맨 처음에는 이런 온라인 컨설팅은 아니고 대면 컨설팅이긴 했지만 제 영상을 보고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유료 컨설팅으로 저도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적은 구독자로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플러스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객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초기에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처음에는 시간당 150불, 한 20만 원 정도로 하다가 지금은 시간당 1000불 정도로 가격을 인상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컨설팅 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가르쳐 해보셨잖아요. 가르쳐줘라 해서 가르쳐 주는데 결국은 나 못하겠어요.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수요가 생기게 되고 네. 그래서 대행 비즈니스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못했던 부분이고 우리 그 멤버들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화두가 있는데 네.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고객을 모으고 대행 비즈니스를 해요. 근데 대행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이 문제를 이 친구는 또 하필 이름도 공교롭게 조씨입니다. 이 조씨라고 하는 네. 그 친구와 네. 동업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이게 화면에 나오는 그 남자가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리암 오틀리고 오른쪽에 네. 있는 게 친구인 조씨인데 네. AI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리암이 좀 집중을 하고 유튜브에 좀 집중을 하고 조씨는 거기서 확보된 고객들에게 대행 업무를 해결해주는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됨으로써 네. 조씨는 숨겨진 뒤쪽에서 이제 캐시 플로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네네네. 리암은 네. 계속 그 잠재 고객을 창출해내는 이 팀 플레이를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돈이 더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멋집니다. 한마디로 개발자? 비슷한 그쵸. 사람을 고용을 한 거네요. 그쵸. 네. 자기는 영업을 하고 콘텐츠 생산을 그런 하고. 셈이죠. 네. 그런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캐시를 만들어가면서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네. 이 모닝사이드 AI, 이 리암이 하는 AI 대행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그 돈 버는 법 해가지고 개인이나 크리에이터 대상으로 하는 B2C 컨텐츠에서 좀 탈피를 해서 B2B로 커스텀 챗봇을 만드는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서 에이전시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경우에는 그 대고객 상담이 그렇게 품질이 한국에 비해서는 좀 안 좋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객단가가 높지 않은 뭐 미용실이나 아니면 뭐 이런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이런 AI를 가지고 그 고객 상담이나 고객 대응을 하는 것을 좀 자동화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뭐 인스타그램 계정 같은 거에다가 붙여가지고 인스타그램 DM을 보내면 그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 그 뭐 이런 미용실 웹사이트나 뭐 이런 음식점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뭐 오른쪽에 그 버블을 눌러가지고 상담을 네. 하면은 해주는 그런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을 위한 커스텀 챗봇을 만들어주는 비즈니스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그게 고객이 모객될 수 있었던 것도 요 유튜브 썸네일로 가져왔는데 네. 얘가 이제 노코드를 가지고 이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거를 다 알려줘요. 그래서 이걸 다 알려주는데 해줘 하는 사람들을 이제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그 개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개발로 처음에 만들어주다가 그 노코드 빌더, 뭐 보이스 플로우나 봇프레스라고 하는 그 노코드 챗봇 빌더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챗봇을 만들게 되면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알게 되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노코드를 이용해가지고 챗봇을 만들어서 기존 커스텀 개발 챗봇의 3분의 1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더 그 스몰 비즈니스 쪽으로 내려가서 매출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와 노코드를 활용해서 영세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상으로 AI 비즈니스 모델을 오토메이션 에이전시 모델을 하는 것이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멋집니다. 이렇게 해서 대행 비즈니스로 이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네. 얘가 그리고 또 그 영상에서 AI 오토메이션 에이전시, 트리플 A라고 하는 거를 이 친구가 처음 언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개념을 언급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이제 폭증하기 시작하고 구글 트렌드에서도 AAA가 검색되기 시작하고 유튜브로도 이걸 막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AI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었는데 뭐 쇼츠 만들기나 이미지 만들기 같은 그런 단순한 AI 헛슬이 아니라 뭔가 지속 가능하고 규모 있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게 그 중에 하나의 성공 모델이 이 트리플 AI 오토메이션 에이전시였구나 라는 것을 얘가 이제 인지하기에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행 비즈니스를 성장시켰던 스토리예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AAA라는 기술을 갖고 있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콘텐츠를 만드는 걸로 이제 빠지기 쉬운데 이제 이분은 시장의 기회를 진짜 잘 잡았다는 것이 저는 포인트로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 이 시장 기회를 좀 배경적으로 조금만 더 제가 아는 지식 내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미국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건비가 되게 높잖아요. 기본적인 인건비가 그냥 매우 높은데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70% 정도 된 사람이 나오지도 않고 그 CS 교육 자체가 고급 교육이거든요. 그 CS 응대 자체가 매우 이제 고급 스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대응을 전부 다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챗봇이 훨씬 싸는 게 이제 전 주요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그런 데 보면 기본적으로 거의 100% 환불을 해주거든요. 네. 환불 왜 해주냐면 CS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제 친구도 노트북을 3개월 썼는데 그냥 100% 환불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전화 오면 무조건 환불해 줘라라는 그 교육이 비용이 싸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AAA가 이게 챗봇을 만든다는 것은 CS 비용을 훨씬 더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그 기회가 있었다는 거를 오틀리가 진짜 잘 봤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리암도 아마 그걸 유튜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포착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크리에이터의 강점이긴 하죠.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를 컨텐츠를 발행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그런 포인트인 것 같고요. 여기서 그 리암이 만든 이 커스텀 챗봇은 예전에 그 유행했던 그 시나리오 기반의 이렇게 클릭해서 하는 챗봇이 아니라 이 AI GPT가 적용이 돼서 마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은 뭐 미용실 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품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은 매뉴얼을 학습해서 매뉴얼 기반으로 답변을 해준다든지 요런 조금 더 수준 높은 수준의 챗봇이었다 이렇게 첨언드리고 싶고요. 한국에서 비슷하게 제가 좀 시도를 해봤지만 한국에서는 이 고객 접점에 AI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한국어 퀄리티가 영어에 비해서는 낮기도 하고 한국의 그 대고객 서비스에 대한 그 기준치가 좀 높아가지고 잘 동작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미국의 상황이니까 좀 가능했다 좀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첨언하고 싶은 거는 그런 이 채팅 상담, 이 인스타그램 DM 웹사이트 내 채팅 상담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 친구는 콜까지도 AI로 자동화해요. 그래가지고 아예 미용실에 전화하면은 마치 사람처럼 받아주고 일정 예약을 잡아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우리 핸드폰 바꾸라고 이렇게 막 가끔 전화 오잖아요. 그런 아웃바운드 세일즈 콜도 AI가 먼저 걸어가지고 네. 그 중에서 가만 고객 한두 사람만 잡아내도 네. 훨씬 더 그 가치가 크잖아요. 그 비즈니스 리드의 그 값어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사람이 다 거절해서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끊는 게 그 상담사한테도 엄청난 정신적인 노동이고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런 초벌구이 같은 것들을 AI로 할 수 있게 되면은 엄청나게 비즈니스적으로 파워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비즈니스를 이제 이 모닝사이드 AI라고 하는 대행사에서 메인으로 했다. 그 기회를 발견한 건 유튜브 때문이었고 그걸 모객하기 위해서 그걸 구현하는 방법을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유튜브 가서 보세요. 다 알려줍니다. 네. 인스타그램에다가 내 컨텐츠를 학습시킨 챗봇을 붙이는 방법 네. 다 알려줍니다. 저도 이거 꼭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해보고 싶다. 지금 안 돼. 듣기만 해도. 근데 한국말로 했을 때 나같진 않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우리는 그리고 지식 작업이다 보니까 객단가가 높잖아요. 네. 20만 원, 30만 원 상품 파는데 놓쳐버리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제 사이트에 붙이지 않았던 게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 대상으로 한다, 미국에서 한다, 약간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특수성이 있었다 말씀드립니다. 한국이 서비스 품질이 너무 높은 게 이게 또 장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그럼 뭐 챗봇이 아니라 다른
AI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하는 다른 사업 기회를 찾아야죠. 네. 그래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뭐 인스타그램 포스팅 자동화나 뭐 릴스 자동화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영수증 같은 거를 찍으면은 영수증에 있는 내역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엑셀로 정리해 주는 거 이런 것도 AI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에 맞는 플레이를 하면 되는 거고 뭐 미국의 경우엔 이랬다 정도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제는 이 리암 오틀리가 커뮤니티까지 만들었다. 네. 이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AI 대행 비즈니스를 하다가 네. 이제 사람들이 AI에 열광하는 걸 느꼈죠. AI로 돈 벌고 싶다는 거는 나도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AI로 돈 벌 때 뭐 이런 컨텐츠 찍어내는 거 말고 뭔가 지속 가능한 사업이 없을까라고 하는 갈증을 이 AI가 팍 공략해 준 것 같아요. 이걸로 하면은 지속 가능하게 돈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을 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에이전시를 만들고 싶어 하는 디지털 기반의 창업가, 뭐 이를테면 저 같은 사람들이죠. 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디스코드 커뮤니티를 개설을 했어요. 처음에는 무료로.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온라인 Q&A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3개월 동안 무료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해봤대요. 일주일 동안 무료 Q&A를 하면서 자기 유튜브 영상에 올린 거에 대한 질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3만 명까지 무료 회원을 모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노코드 커뮤니티를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유튜브 올리고 노코드 질문할 수 있는 커뮤니티 만들어서 한국에서 2,500명 오픈 채팅방 운영하고 있는 거랑 비슷했죠. 네. 뭐 볼륨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요. 근데 이 친구는 저는 이제 거기서 수익화를 안 했지만 이 친구는 이 AAA 커뮤니티를 수익화하기 위해서 전문 코치를 고용하고 AI 버전의 리암 챗봇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도 이 커뮤니티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코치를 레버리지 했다는 거, 요게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코치가 AI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는 코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리암의 컨텐츠를 잘 알고 있고 네. AI로 자동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리암은 아니고 그냥 그 고용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 커뮤니티에 들어온 그 잠재 고객들에게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리암은 시간을 확보하고 그걸 더 많은 가망 고객을 확보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는 거죠. 아, 똑똑합니다. 이거는 뭐 저번에 했던 뭐 저스틴 웰시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네. 코트 같은 거 빼고 네.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게 이 크리에이터의 역할인 거고 들어온 그렇죠. 서비스는 대행은 아까 그 졸씨 친구가 하고 이 커뮤니티로 들어온 친구는 고용된 그 한 5, 6명 정도의 코치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와, 저는 이 리암 무틀리 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 우리보다 10살 정도 많은 이제 40대 중후반 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되게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놀랍다는 것은 사실은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다. 내 스타일대로 할 거야라는 약간 그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그냥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장벽들 같은 건데 전 리암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나는 이렇게는 못할 수도 있겠다.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빠르게 플레이하기도 하고 네. 너무 똑똑하기도 하고 네. 이 사람들을 이제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이 사실 리암을 이제 보고 같이 일하고 싶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포인트는 네. 진짜 빠르게 뭔가 성장할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있고 네. 리암이 되게 젊다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내가 줄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젊고 되게 스마트하신 우리끼리 느낌입니다. 젊은 애들은 젊다는 얘기 안 해. 아니 우리 시연님이 그럼 우리 비주얼 원탑이신데. 네, 원탑. 예. 그럼요. 그렇군요. 네,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 친구가 이렇게 온라인 비즈니스를 빠르게 확장하는 전략 자체 그리고 우리가 좀 못하고 있는 과감한 위임을 하는 거 이런 건 좀 배울 만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커뮤니티를 지금 3년째 운영하면서 정말 위임을 못하는데 네. 어쨌든 이런 친구를 이렇게 하는 거 좀 놀랐고 이런 건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테스트 후에 이제 확신을 얻었겠죠. 그래서 이제 트리플 A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브랜드로 별도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유료 고객들을 모집하고 이 유료 고객들만 디스코드가 아닌 다른 데다가 이제 넣어주기 시작하면서 유료 커뮤니티를 운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운영하던 코칭 비즈니스를 여기에 합쳐버렸죠.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시작해서 에이전시나 코칭을 해서 돈을 벌고 그 과정을 다시 유튜브로 공개해서
그걸 하고 싶어하는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하는 추종자를 다시 모으고 네. 그 추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커뮤니티나 강의나 코칭으로 매출을 확대하는 전형적인 그 크리에이터 비즈니스의 확장 전략을 취하고 있죠. 아, 본업에서 성공을 만들어내고 네. 그 본업의 성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튜브가 마케팅 엔진이 되고 그 성공을 다시 복제하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메타적인 강의를 팔아가지고 네. 또 한 번 더 돈을 버는 이것들은 뭐 우리가 계속 소개했던 사람들이 취했던 그 전략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유튜브가 이것들이 다 가능하게 해주는 엔진으로 동작을 하게 하고 있죠. 처음에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찾는데도 유튜브가 그리고 어느 걸 찾게 한 다음에 에이전시 비즈니스로서 고객을 모으는데도 유튜브가 다시 그 전략을 모방하는 추종자들을 확산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료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다 유튜브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온라인 컨텐츠 특히 유튜브의 그 강력함을 또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그거인 예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니치하고 전문적인 주제일수록 이런 유튜브를 통한 사업 확장이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성장했던 사람이고 나 혼자 부자도 일종의 되게 니치하고 전문적인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유튜브를 통해서 주제를 찾아가고 뭐 비슷하게 비즈니스 플레이를 하는 저는 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1년 동안밖에 안 됐잖아요. 이 사람이 사업한 지. 네. 1년 만에 자기의 사업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강의나 커뮤니티나 이런 걸 하는 게 유료로 돈 버는 게 정당하냐에 네. 대해서 또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또 고민해 볼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냐 이런 문제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서 이 사람이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유료로 그 커뮤니티나 아니면 강의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무료로도 제공하는 유튜브에서 충분히 인사이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네. 그런 분들은 유튜브로 충분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걸 빠르게 더 깊게 이해하고 싶거나 그걸 가지고 뭔가 유용한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싶은 분들이 이제 커뮤니티로 돈을 지불하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뭐 제가 뭐 심판관은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이 친구에서 저는 그냥 가장 배울 점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께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빠르게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머징 되는 이 기술 분야에서 그것을 빠르게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유스 케이스를 찾아내고 그걸 또 세일즈 해내는 거 요거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고 온라인 디지털 기업가 중에 한 명으로서 이 점을 좀 배워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 사례를 보면서 배우고 싶은 부분은 또 그냥 만들고 빨리 실행하고 그냥 바로바로 수익화를 했다라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전문가가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자격지심에 사업을 안 할 수 있지만 그냥 이분은 내가 배운 거는 그냥 바로 남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라는 어떤 도전 정신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저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더 드릴 게 없을까 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냥 하루 만에 배우는 것들을 그냥 곧바로 다시 말씀드리고 이런 경우도 사실은 많거든요. 저 또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분은 또 잘 이용해서 좀 전문화 시켰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이것을 또 1인 창업가 쪽으로 되게 잘 워킹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시스템 또한 우리가 더 참고를 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뭐 인스타그램으로 지금 확실히 뭐 트래픽을 만들어서 수익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링크드인이나 스레드 아니면 글쓰기 관련된 플레이로 수익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확실히 1인 창업의 길이라는 게 어쨌든 이런 마케팅 플랫폼을 잘 선택해서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것 그걸 통해서 빠르게 수익화를 하는 것 이것을 이분이 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또 많이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의 또 제가 생각하는 좀 공유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스타트업을 왜 해야 되냐 그리고 왜 네. 스타트업은 어떤 사람들이 하고 왜 어떤 분야에서 하냐에 대해서 보자면 네. 저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대기업의 제품이 훨씬 좋거든요. 근데 이미 너무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은 스타트업이 따라갈 수는 없죠. 네. 근데 네. 따라가지 못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IT라든가 음. 그런 영역들을 발견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특정 부분의 전문가가 되려면 옛날에는 뭐 10년, 20년이 걸렸고 더 옛날에 많이 걸렸겠죠. 근데 지금은 2년이면 된다는 게 약간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스타트업이 그렇죠. 2년 동안 이 문제를
드립다 파면 네. 대기업을 이길 수 있다는 정도의, 그러니까 대기업은 사실 그 시장에 가지도 않겠지만 네. 대기업이 이길 수 있거나 인수 가능성이 되는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다면 네. 스타트업을 하는데 네. 그 영역을 찾는 게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AI라는 것은 신대륙이잖아요. 그럼 신대륙은 아무도 몰라. 그러면 이건 1년 안에 아니면 2년 안에 2년도 안 걸리겠죠. 이제 리암 오틀리처럼 1년 정도 안에 이 대륙을 먼저 개척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이제 주어질 것 같고 그렇죠. 전 이 AI가 이 기술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저도 조금 뭔가 이 기회를 좀 얻고 싶다 그런 네. 생각도 좀 많이 합니다. 많이 네. 그런 생각 하시죠. 그냥 전문가가 되고 그래야지 이제 뭐 서비스 에이전시로서 서비스를 팔고 뭐 강의를 해서 가르칠 수 있까 그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문가가 되는 방식이 좀 바뀌었다. 시연님이 지적하셨던 거 그거를 되게 좀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이게 하나의 예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면요. 이 친구는요, 이 온라인 디지털 비즈니스의 그 경로 정석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네. 자기 에이전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아젠티브 허브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네. 소프트웨어 네. 에서 네. 서비스, 사스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그 GPT, 유료 GPT 쓰시는 분들은 GPT-S라고 해가지고 커스텀 챗봇을 GPT 쓰는 사람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지시사항도 넣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 같은 거 학습시키고 거기다가 추가적인 API도 연결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의 문제는 유료 GPT 사용자만 쓸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그 GPT-S를 만들고 그거를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이나 내 웹사이트 같은 것에 쉽게 붙일 수 있게 해주는 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GPT-S를 가지고 대고객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GPT-S의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이 아젠티브 허브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고요. 뭐 이런 소프트웨어 조금 있긴 있는데요. 확실히 좀 니즈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사람이 에이전시를 하면서 고객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렇게 대고객 서비스를 특히 얘는 챗봇 만들었으니까 대고객 서비스를 GPT 기반으로 만들고 싶은데 GPT-S가 좋은데 접근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이렇게 딱 서비스를 만든 거죠. 네네. 확실히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구미가 확 당기는 서비스일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노동 중심적인 에이전시 사업에서 탈피해서 더 큰 규모의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제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리암도 말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젠티브라고 하는 요 소프트웨어가 이 팀에서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네. 이 리암도 강조하는 게 그렇지만 에이전시가 먼저다. 에이전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제품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었고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도 만들 수 있었고 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팀도 준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모범적이다. 진짜 예. 최고야. 너무 최고. 똑똑합니다, 진짜. 그래서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 네. 오늘 이제 그 리암 오틀리의 사례를 정리하면서 네. 배울 수 있는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이 태동하던 비즈니스 시기에 이제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웹 에이전시가 나왔고 모바일 비즈니스 시기에는 앱을 외주로 만들어주는 개발사가 나왔듯이 AI 시대에는 AI 적용과 실행을 도와주는 AI 에이전시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이게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저 역시 100% 공감하고요. 기술 발전이 빠를수록 인간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 인지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에이전시나 컨텐츠로 메워주는 쪽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AI나 노코드 크리에이터고 사실 경쟁자가 많아지는 게 100% 달갑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저는 이쪽 아직 기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시는 거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좀 생각하고요. 두 번째 배운 점은 컨텐츠에서 시작해서 에이전시를 만들고 그걸 제품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네. 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의 정석적인 성장 경로라는 거 리암이 잘 보여준다는 거고요. 네. 가장 리스크가 낮은 게 컨텐츠죠.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 그렇죠. 그걸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고객의 니즈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데 거기서 니즈가 있다고 해서 바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손에 흙을 묻힌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진흙을 묻히면서 이제 고객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드리면서 사업을 성장시키고 그 중에서 가장 반복적인 니즈를 발견해서 그것을 자동화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스케일업을 한다는 거 이게 아름답다. 그리고 외부 투자를 안 받아도 되니까 네. 정말 자유롭게 내 뜻대로 사업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진짜 경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모든 1인 창업
과 확장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이런 길을 밟아오는데 정리해 주신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리아 몬틀리로부터 배운 건 아니고 저의 생각. 네. 저의 생각인데 요즘 시대에 맞는 스타트업 벤처 창업이라는 게 이런 방식이 아닐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맞는 말이네요. 네. 제가 그 2015년에 스타트업에 뛰어들었을 때 그 유니콘 기업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막 아무것도 사실 모르는데 막 IT 제품 만든다고 앱 만든다고 막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한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요. 근데 진짜 나는 뭐 아무것도 지금 생각하면 그건 지금도 모르고 그땐 더 몰랐는데 네. 이 제품을 창업한다고 했다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게 저의 굉장히 나이브함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되게 오히려 힘든 길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만약에 제가 지금 리암 오틀리의 경로처럼 갔다면 더 안전하고 덜 고통스럽게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 사실 그 사업이라는 게 원래 이런 되게 작은 장사에서 시작해가지고 팀이 세팅되고 사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건데 그때 뭔가 이제 벤처 캐피탈에게 투자받는다는 것에 뭔가 현혹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들을 뭔가 현혹시킬 수 있는 뭔가 엄청난 그런 그럴싸한 실제로는 잘 동작하지 않는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해가지고 창업하고 하는 것들이 좀 유행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좀 반성적으로 제 과거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벤처 창업 자체가 그리고 뭐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내는 그 벤처 투자 이런 것들이 뭐 무용하다고 또 주장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니고요. 거기서 빠른 성공을 거두는 훌륭한 창업가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이 사실 실패하잖아요. 저도 네. 그 한 명의 실패자였고. 근데 그 경험이 분명 실패 경험이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건 맞지만 만약에 이런 경로의 그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경로가 알았다면은 이쪽으로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내 스타일로 창업을 할 수 있었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네. 오히려 그 제품 창업 쪽으로 바로 가가지고 좀 실패를 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 지금 뭔가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창업을 꿈꾸는 뭐 대학생분들이나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창업이라는 게 꼭 그 스타트업 제품 창업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뭐 그런 그 뭐 자영업자로서 이렇게 음식점 창업하거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거나 아예 벤처 창업을 하거나 딱 이 경로만 있는 게 아니라 리아 모틀리처럼 컨텐츠 에이전시 제품의 창업을 해가는 이 경로가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진짜 정석적인 것 같고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왜 다들 제품부터 했을까? 그런 생각도 또 드네요. 저는 네. 다들 싸움을 그렇게 했으니까. 전투를 피하고 싶은 그 회피 반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 느꼈을 때. 뭐냐면 그 당시에도 동일한 그 조언을 듣거든요. 뭐냐면 고객을 만나고 네. 고객에게 그냥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는 그냥 많더라고 그냥 법칙이잖아요. 네. 이게 따라야 되는데 네. 고객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생각한 그 가설이 네. 아예 가설 자체가 안 되면 어쩌지? 내가 생각한 문제는 아니면 어쩌지? 네. 이거를 맞닥뜨리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 그때는 다들 꿈이 크고 다들 막 몇십억 몇백억 투자를 한다고 막 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 몇 천만 원은 클라이언트 만나가지고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 일을 하는 게 좀 그때 저는 좀 멋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렇죠. 나 뭐 한 20억 뭐 시리즈 A 펀딩 받아가지고 뭐 큰 기업의 그 창업 멤버가 되는 것처럼 되는 게 좀 멋진 거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그게 다 빚이고 괴로움이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 리암 오틀리처럼 뭐 콘텐츠, 에이전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사실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 제품 창업을 또 이 사람 도약을 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경로로 제품 창업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나? 하는 것도 조금 궁금증이 드는 부분이긴 하네요. 반대로. 근데 뭐 그 되게 유명한 거 그거 앱수모. 근데 뭐 찾아봐야 돼. 앱수모 같은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 앱수모를 먼저 하고 그 크리에이터를 했나? 약간 중간에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계속했어요. 앱스토어가 제일 먼저는 아닐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뭔가 이게 요즘은 그 대표님들이 다 컨텐츠부터 만드는 대표님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요즘 조금 더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네. 뭐, 찾아보면 좋은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익스플로딩 토픽스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이제 트렌드를 빵 터뜨리는 그런
트렌드를 좀 잘 정리해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분도 원래 마케터셨었어요. 근데 뉴스레터 비즈니스를 쭉 하고 있다가 그 사이트가 또 잘 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이제 매각을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콘텐츠로 시작을 하면서 그 제품을 계속 만드는 이런 행위 자체가 앞으로 유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병주님 저도 비슷한 시기에 창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시장에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투자를 그냥 모든 사람이 거의 투자받는다는 느낌. 투자 못 받은 바보. 저는 네. 못 받았지만 네. 우린 투자 못 바보들. 받은 바보. 그러니까 적은 돈에 투자받고 싶지 않다. 더 크게 받을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플레이를 하는 게 그 당시 유행이었던 네. 거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콘텐츠로 발행을 해서 먼저 오디언스를 만들고 네. 그게 훨씬 더 유효하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었다 보니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유행이었죠. 근데 그때는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지나고 나면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이어서 예. 한국의 AA 그래서 저는 그래도 사례를 한국의 그 네, 사례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네. AI 가지고 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비즈니스 오늘. 하시는 분들 박수 치고 싶어 오늘. 많지는 않고 아직 네. 뭐 큰 성공을 거두신 분도 없고 저도 시행착오에 놓여 있긴 한데 제가 그냥 아는 지인분들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에서 그 원지랩스라고 그 있는데요. 캐시슬라이드 창업하셨던 곽근봉님이 설립하신 원래 그로스 컨설팅 회사인데 AI 컨설팅 많이 하시고요. 워낙 바쁘셔가지고 제가 저한테 문의하셨던 분들 좀 토스해 드렸는데 근봉님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토스해 드리긴 했는데요. 워낙 바쁘셔가지고 거의 못 해드린대요. 그래서 아마 뭐 구독자님들이 문의하셔도 서비스를 못 받으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원지랩스가 이제 AI 컨설팅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근봉님한테 GPT에 대한 많은 내용을 배웠고 저도 그 평생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그 블리오 AI라고 이제 원래 그 두물머리라고 로봇 어드바이저 사업하시는 분인데 요즘 AI 기반으로의 B2B 컨설팅 사업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천용 대표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원래 금융사 기반으로 애널리스트를 AI와 작업하는 AI 애널리스트 기능을 만드셨는데 이런 거 말고 이런 다양한 버티컬, 다양한 산업에 AI 자동화를 적용하는 거를 고민하고 계시고 천용 대표님도 요즘 원래 투자 관련된 유튜브인데 AI 유튜브 다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랑 친해져가지고 네.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퓨처플로우가 이제 한국의 리아 모틀리 같은 이태현 대표님 계신데 좀 비슷한 바이브예요. 이 친구도 이제 대학교 갓 졸업한 친구입니다. 네. 근데 이제 불도저 같은 실행력을 가지고 AI 컨설팅 해주고 있는데요. 이 친구도 이제 비슷하게는 컨설팅 에이전시로 하다가 최근에는 부트캠프 강의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퓨처플로우의 사례를 봤을 때, 그리고 저 역시도 자동화 컨설팅이나 AI 컨설팅 좀 해봤는데, 저도 강의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 첫 번째, 이 한국의 경우에 이 뉴스 케이스가 어느 뉴스 케이스가 AI가 잘 동작할 수 있을지 좀 아직은 발견이 좀 잘 안 된 것 같고, 네. 사람들의 니즈가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니즈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되게 반복적으로 리플리커블하게 반복적으로 판매되는 그런 어떤 킬러 유스 케이스? 아까 네. 커스텀 챗봇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없고 사람마다 너무 다 달라가지고 제가 컨설팅 해봤을 때 품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기가 힘들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 일을 받아주는 그 조씨 같은 파트너가 없죠. 저랑 이태현 대표나 둘 다 유튜브 하다 보니까 에이전시에 좀 100%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에이전시가 돈이 생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빛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되게 품이 많이 들고 커뮤니케이션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좀 집중하기 어려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AI 노코드를 가지고 에이전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 그 개발로 하던 것보다는 더 저렴하게 오퍼하는 식으로 가격 정책이 되게 되는데 네. 그러면은 고객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고객을 획득하는 것도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큰 클라이언트 쪽 가려고 하니까 그 보안에 대한 인식이 또 한국에 되게 높고 클라우드 보급률도 좀 낮아가지고 또 큰 클라이언트한테는 AI 자동화 파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AAA 되게 매력적인 사업이지만 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 때문에 네. 해보다가 현재는 좀 스탑해 놓은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었고 그냥 네. 제가 그 이 AAA 사업을 한국에서 시도해봤을 때 시행착오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금 같은 레슨런입니다. 진짜. 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만 뭐 한국에서 저는 1인 기업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자동화는 계속 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는 성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AI 자동화는 점점 조직이 소규모 될수록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될 거예요. 네. 우리나라 요즘 음식점 가면은 그 티오더나 키오스크 같은 걸로 주문하는 것도 갑자기 늘어났듯이 그죠. AI에 의해서 인간 노동이 대체되고 자동화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찾아올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냥 그나마 전 가장 좀 공유드릴만 하고 현재 가장 작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동화 사례를 그냥 한국에서 생각해 보니까 요 샌드맨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런 내 브랜드의 스몰 브랜드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어떤 것을 주문하면은 뭐 나한테 알림을 주거나 아니면 고객들한테 뭐 메일이나 문자나 카톡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발송해주는 요런 툴이거든요. 그래서 요 웹사이트에서 알림을 주는 시스템이 좀 부족할 때 이 샌드맨을 이용해가지고 고객이나 아니면 나한테 얼마 팔렸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요런 아주 간단한 자동화인데 요게 되게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 대상으로 이런 AI 자동화 이런 쪽의 사례는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일단 여기서 일단은 AA의 한국 사례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뭐 다행사를 할 생각은 아직은 없는데요. 요 AA에 할 만한 이런 사례들 같은 것들을 좀 발굴해서 아주 구체적인 유스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자동화를 알려드리는 강의는 항상 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고요. 제 그 유튜브의 코어한 팬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내용인데 정말 못하고 있어서 정말 죄송한데 AI를 가지고 내 업무를 자동화하는 강의 구성해서 상반기 내로 공유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은 마음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병준님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되게 힘들어 보이잖아. 다 그 구독자님들의 그 요청과 그 피드백이 결국은 우리가 크리에이터로서 이게 사람들의 니즈다라고 센싱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어떤 단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많이 말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게 그냥 우리 기분 좋아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야 되고 어디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힌트를 얻고 싶으니까 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박수 쳐야 됩니다. 오늘 병준님 이게 전문 분야 다르네요. 네, 다르네요. 랩을 그냥 이게- 해버렸네. 제가 아니 근데 예. 정말 보면서 이 진짜 내용 좋은데 오늘 생각을 더 하게 예, 됐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이게 좋았습니다. 나온 부식 사망 플래그인데 우리끼리 좋다고 칭찬하면 조회수 안 되거든요. 칭찬하지 마십시오. 그건 장피디님 상황 플레이가 아니었나요? 저희랑 약간 해 치웠나? 약간 이런 거. 병준님 한정으로.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도 나름의 그 한 명의 1인 기업가로서 자동화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AI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AI 적용하고 계신 사례 같은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AI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디다 쓰냐? 좀 알려줘라 이런 요청이 많아가지고 제 사례도 풀겠지만 두 분도 한번 알려주시면 저 좋을 것 같은 같습니다. 경우에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썼었는데 첫째는 리드 마그넷을 활용할 때 썼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설문조사 관련된 것들을 생성해줘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앱을 좀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 솔로프리너에 있는 사례들을 하나 말씀드리면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 성향이나 운동 성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GPT-4를 활용해서 저희 MBTI 같은 유형의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넣은 다음에 나는 이거를 기반해서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성향이야?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작성해줘 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가 쭈루루루 이게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그 설문조사 관련된 노코드 툴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발행을 해서 내놓았는데 사람들이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리드마그넷 효과로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설문조사 자체가 그냥 리드 마그넷이었던 맞아요, 거군요. 맞아요. MBTI 알아보기 같은 약간 네. 그런 심리 테스트 같은 게임처럼 이렇게 하신 거구나. 맞아요. 그거를 그렇게 활용해서 썼더니 그래도 일주일 만에 한 2,300건 정도가 모집이 됐었어요. 그걸 했었을 때.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정말 좋은 사례였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고. 리드 마그넷 만들기 네, 진짜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운데 네. 설문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저 예전에 그런 툴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 만드는데 한 16시간 정도 네, 걸렸고 네. 그 똑같은 거예요. MBTI 네, 같은 거. 네. 근데 그때 그래도 조금 어그로를 잘 끌어가지고 부자 못 되면 죽는 병 걸림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한 2만 명, 3만 명 정도는 네.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20시간 진짜 거의 써가지고 설문 만들었는데 네. 이걸 GPT랑 같이 했으면 진짜 한 2시간 안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유형화 작업을 워낙 잘해주니까 네. 그랬군요. 네. 리드 마그네 컨텐츠 만드는 거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클로드 AI 요즘 활용하고 있어서 네, 클로드 3 오프스 하고 있는데 그거를 SA를 좀 써보려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해봤었어요. 아직은 되게 글들이 다 느끼하더라고요. 제 생각에서는. 그래서 그 느끼함을 최대한 빼고 해달라 해가지고 10단계까지 가봤는데 어느 정도 좀 근접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저는 좀 실험을 해서 제가 이제 탑퍼널이 링크드인이랑 스레드 이런 글쓰기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그런 글쓰기 플랫폼에 어떻게든 적용을 하고 싶어서 지금 테스트를 많이 하고 되게 있는 좋네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씨님 글 쓰신 거를 좀 이그젬플로 좀 줘봐요. 그러면 다 주고 있어요. 아. 다 줬어요. 다 줬는데 그 다 주고 심지어 저스틴 웰시 것도 학습시켰어요. 클로드는 그게 학습이 되게 쉽거든요. 토큰이 워낙 커가지고. 네, 그냥 바로 그냥 파일 업로드해서 네. 워드 올리면 바로 네. 학습이 되는데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너무 느끼해요. 글들이 아직도. 근데 뭐 파일로 올리지 말고 한번 그냥 통짜 텍스트로 한번 넣어보세요. 그럴까요? 네. 파일로 넣으면 확실히 좀 어조 같은 건 학습 좀 안 되거든요. 그래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잘 될지 모르겠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컨텐츠 만드실 때 쓰시고 리드 마그네 쓰시고 뭐 저도 네. 비슷한데 뭐 수현님은 어떤 거 쓰세요? 저는 영어 콘텐츠 보는데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영어 콘텐츠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저는 이게 정확한 AI 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저는 주로 이제 해외 유튜버들을 보고 싶은 것들을 이제 인박스에 다 넣어놓는데 그것들을 이제 요즘에 유튜브 스크립트를 뽑아주잖아요. 근데 그 스크립트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위스퍼라는 그 API가 있잖아요. 오픈 AI에서 발표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한번 그 트랜스크립트를 그러니까 자막을 이제 영어로 한번 뽑고 네. 그거를 딥L이라고 하는 그 번역 툴로 이제 한글로 있습니다. 바꾸는데 네.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영어 콘텐츠를 거의 한 5배 정도 빠르게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릴리스 개발하신 분한테 조금 죄송하지만 약간 이렇게 돌아가면 꿀팁 돌아가는 꿀팁이 이렇게 있네요. 약간 그 맞아요. 영어 콘텐츠를 보는. 근데 저는 이제 그 요약하는 건 사실 안 써요. 근데 릴리스에서도 전체 녹취 스크립트 나와요. 맞아요. 네, 나와요. 괜찮은데? 근데 그게 위스퍼가 좀 더 좋습니다. 그럴 수 같은 있어요. API일 텐데 챗GPT가. 뭔가 그래요? 딴 거 쓰는 것 같아도 좀 저렴한 거. 그래가지고 음. 조금 릴리스가 그 녹취 스크립트 정확도는 좀 떨어진다는 거 인정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영어로 받은 다음에 한글로 번역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번역도 사실 GPT가 훨씬 잘하긴 해요. 네. 딥L보다는 GPT가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뭐 토큰이 좀 남아있고 시간이 있다, 유료로 쓰고 있다 그러면 번역을 맡기는데 또 양이 엄청 많거든요. 거의 워드가 한 10,000자, 20,000자 되는 그런 용량의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GPT가 또 안 해줘요. 그래서 딥L로 합니다. 그렇군요. 장피디님은 어떻게 쓰십니까? 네, 뭐 두 분이 가장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비슷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학습 말씀하셨던 학습이고요. 네. 방대한 논문이나 영어 자료 학습하는 거. 두 번째는 뭐 컨텐츠 만드는 거 저도 그 많이 참고하고요. 그다음 뭐 세 번째는 좀 강의 같은 거 할 때 제가 잘 모르는 분야 같은 거 어떤 업무 같은 거를 실제로 하실지 그리고 그 업무의 고민 같은 것들은 뭘지 그러니까 내가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중간 수준의 전문성을 얻을 때 그냥 그 챗GPT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좀 학습을 빨리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게 제가 강의 준비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뭐 제 구매 데이터, 판매 데이터나 아니면은 구글 애널리틱스 웹방문 데이터 같은 거를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그 데이터 분석도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강의 때 되게 강조하는 거 뭐 그 정도도 말씀드리고 네. AI 자동화 관련해서도 몇 가지 활용하는데 뭐 AI 이미지 만들 때도 예쁜 프롬프트 저장해두고 그 프롬프트의 내용을 샥샥 바꿔가지고 좀 커스텀 그 미드저니 프롬프트 같은 거 생성할 때 AI를 가지고 자동화하고 있고요. 네. 뭐 블로그 컨텐츠 포스팅 인스타그램 포스팅, 릴스, 카드뉴스 같은 것들, 초안 같은 거 자동화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데, 의외로 근데 그 컨텐츠는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제가 많이 만들어 놓긴 했는데, 좀 잘 안 쓰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는지 좀 생각해 봤는데,
사실 우리 크리에이터가 유료 컨텐츠보다 무료 컨텐츠가 더 되게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그 AI가 생성한 거를 최종적으로 내보내는 거가 전 되게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자동 컨텐츠를 사용은 하되 영감을 얻고 초안을 작성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저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유용한 그 자동화 유스 케이스나 뭐 AI 활용 케이스는 계속 저도 저장해 놓고 뭐 그걸 강의화도 하고 유튜브 컨텐츠화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제 채널을 팔로우 해주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피엔님 채널도 팔로우 해주시고 저희 나온부 채널도 꼭 구독 잘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오늘 그 팟캐스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런 AI라고 하는 기술이 우리의 일과 그리고 이 1인 기업이라고 하는 트렌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실제로 이미 주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전달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 장피엔님 콘텐츠는 제 최애 콘텐츠였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고 지금까지 나 혼자 부자를 한 모든 콘텐츠를 총망라한 듯한 그만 설레발 그만 멈춰. 나 좋은데? 아니 이게 네 아마 멈추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지금 장PM님 같이 AI 관련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여러분 다음번에도 또 기대를 해주시고 또 우리는 또 다음 기회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